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9월, 10월 한 2달여 남짓 이렇게 남아있죠. 2달이 다 안 되네. 우리 채 안 되죠? 지금부터 하면 충분해.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부터. 예? 맨날 지금부터 했어?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지금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냐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다 해서 요게 3주에 걸쳐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진행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다 해서 요게 2주 그리고 3주차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되어져요. 완성. 워낙 양이 많으니까 막 입고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자, 이게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이게 뭐 이론 정리 특강입니다. 이론 특강이에요. 마지막 특강. 이론 특강. 이게 끝나면 우리 시험 문제 난이도로 해서 동형 모의고사다 해서 동형 이제 40문제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시험 보는 것처럼 해야 돼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 문제 더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4주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주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2주, 3주, 이제 4주다 해서 이렇게 4주차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일단 요 19태 장점은 마지막 이론 특강이니까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형 모의고사의 장점이 뭐냐? 이것보다도 더 있어요. 이게 동형 모의고사의 장점이. 이건 예를 들어서 오늘 국토기법률을 할 건데 국토기법률 공부하다 보면 국토기법률만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싹 머릿속에서 이제 잊혀진다고. 그래 농지법 하게 되어지면 앞부분이 도시개발법 생각이 안 나요, 자체가. 자, 그런데 이 동형 모의고사가 뭐가 강점이냐면 국토기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훑어볼 수 있어요.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즉, 다시 말해서 시험장에 가면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를 받으면 우리가 국토기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국토기법률부터 농지법까지 주파수가 맞아지지 않은 상태라면 각각의 다음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 주파수가 안 맞은 상태라면 굉장히 다가가는데 머릿속하고 이게 글자의 내용하고 다가가는데 벌써 한 1, 2분이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 못 푼다는 얘기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접해보지 않아서가 아니고 머리 주파수가 안 맞았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답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선을 자연스럽게 넘자 이 얘기인데 부동산 공법은 이제 저만 그럴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공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동형 모의고사를 3주를 더 합니다. 여기에서도 동형 모의고사 40문제가 나갈 거고 여기에서도 40문제가 나갈 거고 여기에서도 40문제가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풀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메일을 좀 늦게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우리 강 실장이 복사를 해서 3교시 이전까지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오늘 건 40문제는 시험 보는 것처럼 풀어봐야 돼요. 오늘 끝나고서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라든지 한 50분 딱 시간 정해서 이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다음 주에 2개겠네요. 다음 주는 이 2개를 80문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또 제가 설명이 미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걸 보완하고 수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공법 시간을 조금 일찍 와서 9시부터 와서 9시 한 45분까지 한 45분 정도만 시간 할애해서 스스로 시간 통제하고 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47에 28, 280문제 시험 문제 전체 영역을 웬만한 장판지 시험 문제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머리 주파수 맞추고 7번 맞추고 하는데 떨어졌다 하면 이름 안 써서 떨어지는 거야. 진짜야, 진짜. 이름 안 써서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하고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우리 합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3교시 이전까지 제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주에는 공법 시간은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은 조금 일찍 와서 1시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 조금 해답도 다 함께 나갈 거예요. 맞춰보고 조금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 좀 잘못됐다 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합격을 해 주셔야 돼요. 전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세롬이 전원 합격생을 배출했다 하는 게 가장 큰 광고입니다. 더 이상 나는 천안 세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도 또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 일단 합격해서 나가시는 게 광고의 효과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오늘 구토익 법률만 쭉 한번 훑어보는데 한 4시간이 걸려요.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볼 겁니다. 구토익 법률. 자, 구토익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 4쪽을 한번 펴보는데, 잠깐만요. 구토익 법률에서는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 봅시다. 구토익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구토익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전 국토를 갖다가 계획 잡고 이용하는 거죠. 전 국토를 계획 잡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법률이다. 전 국토를 갖다가 계획 잡고 이용하는데 단위를 전 국토를 단위로 할 거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국토를 계획 잡고 이용하는데 이 단위가 계획 잡고 이용하는 이 단위가 뭐냐면 도시군이라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도시군. 도시군 단위로 해요. 도시군 단위로. 전 국토 단위로 하는 건 국토기본법이라 해서 국토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거기는 물론 시도 종합계획, 시군구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국토기법률에 도시군을 단위로 한다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 국토가 도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전 국토가 도시군으로 되어 있다. 이 도시군이 뭐냐 하는 거죠. 도시군이 뭐예요? 불러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옳지, 시군이에요. 시군. 그러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 예산군은 이겁니다. 군, 이렇게 되어지죠. 광역시 군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광역시가 여기 나오니까. 이것 단위로 전 국토가 도시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시군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계획을 잡고 그리고 도시군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전 국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획 잡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도시군을 꼭 잡아야 돼요. 도시군. 그런데 어떤 것들은 말이죠.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시군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산까지 저기 당진까지 이렇게 뻗어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도시군을 둘 이상의 도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게 광역도시계획. 따라서 본질적인 광역도시계획은 원래 꼭 나와야 되는 계획은 아니다. 그죠?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만 나오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군을 단위로 한다는 걸 꼭 잡아야 돼요. 도시군을. 이렇게 해서 계획 잡고 이용하자 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용어예요. 용어. 용어를 잡아야 돼요. 용어. 용어는 다음 중에서 용어의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12개의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그 지문에 꼭 들어가요. 지문에. 그러니까 용의 정의는 무조건 축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끝나면 두 번째 행정계획이 나옵니다. 행정계획이 나오죠? 행정계획. 요게 바로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이렇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도시군 계획을 보면 두 가지예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어집니다. 관리계획. 천안시는 천안시 도시니까 도시계획에 해당이 되겠죠. 천안시의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이 있네요. 자, 홍성군 예산군은 군이니까 홍성군 예산군에 있어서 군 계획이 있겠죠. 여기는 다시 홍성군 예산군의 기본계획과 홍성군 예산군의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내용 돼요? 이렇게 해서 도시군이야. 자, 이게 끝나면 세 번째, 요게 바로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나온다. 자, 용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용도라는 말이? 쓰임새, 쓰임새. 따라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쓰임새를 밝히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A라는 용도로 쓰겠다 하면 A 무슨 지역, A라는 뭐 용도로 쓰겠다 해서 지구를 지정하면 A라는 무슨 지구 이렇게 딱 걸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관리 용도로 쓰겠다, 관리지역, 농림 용도로 쓰겠다, 농림지역, 도시 용도로 쓰겠다, 도시지역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건 용도 지역이라는 거, 용도 지구 이런 경우는 쓰임새를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일단 지정하는 게 지역과 지구다. 그런데 용도 구역은 이건 안티 용도예요. 쓰임새 안 밝히려고 이걸 지정하는 겁니다. 현상 때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꼼짝 마 이렇게. 이게 용도 구역이에요.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성질이 같은 거에 반해서 용도 구역은 성질이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따라서 우리 도시군 관리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국토개혁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이 도시군 관리 개혁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개혁을 보면, 자, 도시군 관리 개혁의 내용의 첫 번째 용도 지역하고, 그렇죠,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입니다. 여기 구역 안 들어가요? 네. 쓰임새가 다르니까.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하고 틀리다니까. 요건 이제 쓰임새를 밝히는 거고, 이건 쓰임새를 안티 용도로 안 밝히는 거, 현상 때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뜻이요. 그러면 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차이는 용도 지역은 말이죠. 맨 처음 쓰임새를 밝혀요.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힙니다.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게 지역이라고 하자 해서 우리 약속한 거예요. 따라서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 요건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못하다? 못하다. 그렇지. 맨 처음 밝히는 건데. 이건 도시지역이다. 도시 용도로 쓰자 해서 지역을 지정했어. 이렇게. 그러면 도시지구가 아니고 맨 처음 지정하는 거니까 도시지역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근데 요건 용도지구는 쓰임새를 밝히는데 두 번째 이상부터 밝혀요. 두 번째 이상부터 밝힙니다. 이상 쓰임새를 밝힙니다. 쓰임새를 밝힌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상부터 밝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용도 지역에서 쓰임새를 밝힐 수 없는 걸 더 각종 행위 제한 등을 해가지고 자, 2차적으로 쓰임새를 밝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 도시용도로 쓰겠다면 도시지역이에요. 거기에 건축물의 미관을 갖다가 미관 목적으로, 여기는 특별히 건축물의 미관 목적으로 건축물이 이런 건축물만 지어야 된다. 형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그런 것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갖다가 행위 제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2차적으로 지정해서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따라서 용도 지구는 두 번째 이상부터 쓰임새를 밝힌다. 다시 말해서 용도 지역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덧붙여서 밝힌다. 이렇게 돼요. 특히 용도 지역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뭐를 공부했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우리 건축물의 용도를 공부했죠.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이 제1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용도의 상업 지역에 숙박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요. 그 다음에 뭐가 밝혀지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밝혀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다 하면 건축물이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보면 용적률은 1500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0% 받는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1500% 중심 상업지역에서 받는 곳이 없다니까. 우리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 로타리가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일반 상업지역인데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우리 용도지역에서 얼마를 기여를 받도록 되어 있냐면 용적률이 상한치가 1300%예요. 이거 안 받아요. 374% 받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하는 거야. 일반 미관직으로 지정해서 2차적으로 쓰임새를 갖다가 밝히면서 미관 목적으로. 자, 그러면서 행위제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동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게 얼마를 적용받고 있냐면 480% 정도밖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게. 조금 상한치 한 3년 전에 더 완화했구나. 한 500%에 조금 넘어지겠다. 524%가 이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조례가 출제되는 거 아니고 법령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만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쓰임새를 갖다가 밝히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면 용도 지역에서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옳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요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있어서 어떤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합니다. 용도 지역 위에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옳지.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잡고 시험장 가면 되는 거야. 이건 중복 지정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건. 이건 쓰임새 밝히는 게 아니라니까.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개발 제한구역. 딱 개발을 그대로 묶어두는 거야. 못하도록.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차용보험구역, 봉서산 일대 개발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봉서산 여기다 건물 짓고 그런 거 없죠? 있는 그대로는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거 이제 안티용도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 그래서 요거 이제 지정권자, 지정 목적 뭐 요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보고 자, 이게 끝나면 네 번째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기억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죠. 자, 세 번째가 바로 여기에 이제 기반 시설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자, 네 번째가 요게 이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구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 획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죠. 이렇게 되어진다. 구역 계획이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19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없어져요. 여기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기호텐 제도 중에 하나인데,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건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이건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이거. 용도 구역이 아니야. 이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 구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용도 구역은 4가지밖에 없어. 그냥 같이 공부를 할 뿐이지. 용도 구역에 포함된다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지. 여기다가 그냥 들어가지, 그냥. 용도 구역은 현 상태 그대로 묶여두겠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입지규제를 최소한 도에 그치겠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일본의 롯본기 힐스에서 나온 말이다. 일본 롯본기 힐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되어버리면 지금 지정되는 게 지금 딱 한 군데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로 지정되는 게 인천역에 지정이 됩니다. 인천역사가 있는 게 해당 용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인천 역사가 있는 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아닙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이번에 지정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주상복합, 문화센터 이런 것 등을 갖다가 또는 호텔 이런 것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용도 구역은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이걸 용도 구역이라고 설명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용도 구역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여기 몇 년 내 나오냐면 옳지 3년 내 나온다. 3년 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입주계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고 입주계 최소 구역이 몇 년 반에 나온다. 이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 중요하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렇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이것만큼은 결정고 시되고 나서 사업을 갖다가 몇 년 내에 해야 된다. 그렇지, 5년 내. 안 하면 이것 자체가 실효된다 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이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전부다, 일부다? 일부다.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지구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구 상세 계획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전부가 아니고 뭐 불당지구, 신방지구 이렇게 지구,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고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쓰임새를 밝히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밝혀야 되겠죠. 여기는 관공서 들어온다, 여기는 상업지구로 조성한다, 여기는 학교 들어온다,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자, 여기는 아파트 단지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건축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건축 설계 파트 토지 이용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었고 건축 설계 파트는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폐합해서 국토기법 내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면 땅과 이렇게 땅의 쓰임새를 먼저 밝히고 여기에 대한 상업지역은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까지 지어라. 규모는 어떻게 되고 건폐율 용적률 들어가고 건축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 등이 상세하게 나오겠죠. 건축 설계 파트입니다. 이런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A지구, 신방지구하고 불당지구하고 뭐 이런 게 탕정지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다, 다 틀리다. 그렇지, 다 틀리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 이해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문의해봐야 된다. 내가 모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상업적인 모텔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문의를 해봐야 돼요. 어디에서는 들어오는데 어디에서는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특징이야. 각각 다 다르다. 신방지구는 도서관이 있는데 왜 여기는 도서관이 없느냐? 여기 도서관을 갖다가 집어넣기로 한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쪽 지구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구단위 계획. 자, 다섯 번째, 우리 개발의 힘. 개발의 힘이죠? 개발의 힘. 자, 개발의 힘이다. 자, 우리 개발의 힘 할 때는 누구나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나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의 힘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꼭 잡고. 네. 자, 그 다음에 개발의 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번에 성장관리 방안이 새로 신설됐어요. 성장관리 방안. 자,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현재 딱 지정된 것이 포항에 딱 하나, 내항에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로 인천역에 지정됩니다.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유일하게 우리나라 딱 한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우리가 정비 또는 거점 육성. 기억나요? 네. 네?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다. 뭐가 막 거점 육성 도시물 활성화하자 또는 뭐 정비한다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세종시도 올려야 돼요. 성장관리방안. 유일하게 세종시에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얼마 지정 안 됐어. 연서면, 연남면, 그리고 장군면 일대에 얼마, 몇 제곱킬로미터 안 됩니다, 이게. 한 5제곱킬로미터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밖에 지적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자,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은 뭐와 뭐에 대한 관리방안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한다? 세종시에 수립된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성이라 이런 말 나오면 틀려. 중요하다. 입지기재 최소 구역은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한다. 기반시설은 내가 설치해 줄 거니까 일단 건축물에 대한 이런 행위 제한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누가? 세종시장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원수가. 자, 그러나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인천역사에 딱 지정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롯봉지 힐스처럼 거기에 해당 용도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그런 아주 규모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부만 할 수 있다. 정부만.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나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 허가권자인 도시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죠. 자, 거기에서 나오고, 자,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이걸 뭐라 그러죠? 행정계획상 시설인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요거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하고, 실시 계획이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그것이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해서 출제됐어요. 실시 계획 고시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고, 시설 사업. 여기에서 나와주는 게 이제 매수 청구라든지 시험 문제가 매수 청구가 나오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시험 문제가. 이런 내용들은 이따 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이제 찍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90%다. 1월 20일부로 이게 삭제된다고 지금 법 조문에 보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합격하면 내년부터 할 건데, 내년부터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전혀 이게 적용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게 내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해야 되면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 1월 20일부터 삭제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의학청이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쪽 가요. 일단 빠른 속도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답들 다 나와 있어요. 놓치면은 또 그게 뭐냐고 또 할 필요도 없어요. 해답들 다 되어 있어요. 놓치면 그냥 놔두었다가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하자고. 자, 갑니다. 용어의 정의 1번. 아주 중요하죠.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 도시계획을 말한다. 항상 이렇게 출제돼요. 큰일 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2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계획을 도시군 계획. 이렇게 되죠. 도시군 계획. 자, 3번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시군입니다. 도시군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 자,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밑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 도시군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시군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자, 종합계획 네모였고요. 자, 도시군에 관한 종합계획이죠. 도시군에 관한 종합계획 딱 하나가 나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해서 하위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시군 밑줄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그렇습니다. 도시군이라고 하죠. 자,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고 관리 이렇게 되어지죠.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1번이 도시군 관리계획. 1, 2, 3, 4, 5, 6 딱 묶어놔야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써놔야 되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갖다가 국토계획법률은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 자, 첫 번째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자, 두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대표적인 봉서산, 이게 대표적인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영종도에 지금 딱 100만 제곱미터 정도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곳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년간 지정되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우리 바다 쪽에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대청호 이런 데 있죠. 여기에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아무나 가서 물고기 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정이 안 돼버리면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설치해가지고 폐수 훈련 내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까지도, 인접 토지까지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죠. 기반시설입니다. 자, 4번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야, 도시개발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 옳지. 정비 사업이야, 정비 구역이야? 옳지. 이렇게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구체적인 이런 절차 등은 이 도시개발법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 뜨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입니다. 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6번 입주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해당이 되겠죠.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이 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 안에서 이 뜻이에요. 자, 일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이거 전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한다.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 미관이라는 건 토지 미관은 아니죠? 이겁니다. 건축 계획을 얘기합니다. 건축 계획을.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지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입주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입주규제 최소 구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련한 사항을 자,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번째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인데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입주규제 최소 구역은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의 기반시설 내용에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없어서는 안 되는 사유적 중추시설을 얘기하죠. 각종 공공시설 등인데 요게 이제 사유적 기반이 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사유적 기반이 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7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다가 요즘에 갑자기 출제가 많이 돼요. 2년에 한 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1번의 교통시설이 해당이 되겠죠? 이번엔 교통시. 자, 거기에 1번에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운전학원, 뭐 검사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자, 교통시설. 자, 거기에 교통시설을 보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서 뭐하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외울 필요는 없고 거기에 7번에 보세요. 거기에 폐차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에 폐차장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하는 순간 틀려버려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되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써놓는데 우리가 냄새나고 주로 쓰레기 종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고물상 있잖아요. 이런 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 다시 원위치에서 자 2번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공간시설이에요.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공간시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방송통신시설이야. 방송통신시설은 문화시설이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유통공급시설이죠. 자,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써놓고 유통공급시설은 주로 와이어, 선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송통신시설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뭐 공동구가 됐든지 이렇게 땅속으로 묻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 하수도라는 말 한번 봐요. 자, 7번에 나오죠. 하수도 냄새나고 쓰레기 종류 무조건 환경기초시설로 본다 그랬어요. 하수도에 동그라미 치고 조그맣게 별표 쳐요. 자,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한순간 틀려버려요. 하수도는 뭐에 해당이 된다? 환경기초시설이다. 제가 체킹하는 것만 좀 체킹하고 시험장 가면 돼요.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되죠. 4번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무슨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인데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안 외워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외워도 괜찮은데 방송통신시설을 이쪽에 집어넣어버리면 틀립니다. 그거 잡아주셔야 돼. 그거 방송통신시설 그것도 별표 하나 쳐요. 방송통신시설도. 자, 그 다음에 5번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방방방방방 뭘 예방한다 이런 내용이죠.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방제시설, 5번 방제시설이죠. 방제시설 하천에 동그라미 칩니다. 하천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하천은 방제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꼭 잡아주셔야 돼. 하천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쳐요. 자, 그 다음에 6번이 보건위생시설에 해당이 되죠.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묘지라는 말, 자연장지, 뭐 할 것 없이 수목장 이런 데 있죠.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축장, 도계장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있잖아요. 종합의료시설에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해요. 우리 천안 여기에 종합의료시설, 뭐 천안시 무슨 그 의료시설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이 되어진다. 거기 장례식장도 밑줄 한번 그어놓고 천안의료는 청주의료는 좀 마이너스가 안 된다 그러던데 천안의료는 좀 적자 많이 보죠? 그죠? 왜 그러나? 청주는 좀 괜찮다 그러던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자, 8번 들어갑니다. 자,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력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조그맣게 별표 쳐야죠. 도시공계시설이죠? 도시공계시설. 자, 9번을 보면은 기반시설 중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중 밑줄 그어요.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얘기야. 기반시설 중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자,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시군, 도시군이죠. 자, 걸쳐있는 시설 밑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밑줄 거예요. 걸쳐있거나 이용하는 시설 뭐라고 한다? 광역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광역시설. 자, 10번 들어갑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기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냐면 이게 남아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자리에 기반시설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기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틀려버려요. 내용 이해 가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통과해야 돼요. 이것 자체를 설치, 정비, 기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 자, 11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밑줄 1번, 도시개발 사업 밑줄 동그라미 2번, 정비 사업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사업. 자,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해도 맞는 말이네. 정비 사업이니까. 포함되지? 그렇지. 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자, 12번에 전기, 가스, 수도 등 지하 매설물 공동수용 작년에 출제돼 버렸죠. 자, 미관 개선입니다. 지하 매설물을 공동수용 밑줄 그어요.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 매설구라고 표현합니다. 지하 매설구를 세 글자로 딱 줄이면 공동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동구죠.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을 원하는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자,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라고 써놓고요. 자, 13번에 보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자,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밑줄 그어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밑줄 그어요. 지금부터 설치하는 주차장, 뭐 운동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행정청이 설치해야 돼요. 민간이 설치하면 민간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행정청이 설치해야 이게 바로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지죠. 근데 주차장 가가지고 제가 모닝 끊고 가면 알아 이게 사설 주차장인가 공공주차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느냐 이건 절반 깎아줄게요 이렇게 되면 행정청이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이야. 그런 거 없어요. 깎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민간 주차장이야. 이게 대표적인 게 서울에 서울에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거기에 주차 용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에 딱 주차하면 난 그건 공공시설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개인 땅이야. 그게 그래서 그건 이제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 아산역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는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 주차장.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장 등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많이 하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빼고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도시통합운영센터 한번 본 적 있어요? 전체적인 도시를 여기에서 관리 들어갑니다. 모든 게 여기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신 분 있어요? 도시통합운영센터? 세종시에 가면 어디에 있냐면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맨 앞에 산업통상자원부거든요. 그 앞쪽 맨 앞에 있는 게 그쪽에서 그쪽 BRT 도로를 타고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불과 한 300-40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성남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성남고등학교 맞은편에 BRT 도로를 중앙에 두고 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이거 자체가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공공시설이죠.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은평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청에. 이런 데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등이 있어요. 천안에도 있을 거야. 있습니다. 못 봐서 그렇지. 이제 실무에 나가보면 이해가 가. 이런 게 그런 거였네. 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은 선이해 후합격이 아니고 선합격 후이해. 자신 있게 말씀드려 진짜 그래요. 선합격 후이해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14번 들어갑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한다.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한다. 뭐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다. 환경부에서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다. 전부 다 국가계획입니다. 자, 국가계획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쭉 밑줄 그어는 동그라미 2번. 요게 바로 국가계획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국가계획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렇다라는 거 이해만 좀 하고. 자, 15번 갑니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죠? 강화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도시정 내가 됐든지 외가 됐든지 상한치는 건폐율 얼마? 150, 1.5배, 150%. 자, 용적률 얼마? 200, 2배입니다. 거기까지 완화하겠다. 완화한다. 150, 200, 150, 200, 150, 200.
내가 됐든지 외가 됐든지 도시형 내가 됐든지 외가 됐든지 건폐율 용적률 완화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용적률 강화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17번 갑니다. 16번이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왜 동그라미 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와서 갑자기 요즘에 어떤 지문으로 바꾸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내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OX, X. 중첩 지정이 안 된다. 자, 중요하다.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밑줄과 이게 기반시설이죠. 가로 열고 기반시설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가로 열고 보세요. 학교 중 대학은 제일입니다. 빗줄 두 줄 펼쳐요.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학교 중 대학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못 들어온다. 대학 못 들어옵니다. 중요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17번 갑니다. 토지형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걸 제한해야 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자,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키워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긋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그어요. 별빛입니다.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용도 지역입니다. 맨 처음 쓰임새 밝힌 겁니다.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이것 잡아주셔야 돼요. 조그만하게 별 붙여놔야 돼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대한 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용도 지역에서 쓰임새를 다 밝힐 수 없을 때 지구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쓰임새를 밝힌다. 각종 행위 제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이렇게 써놓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제한을 강화 완화하니까 밑줄 그어놓고 그 부분에 중복지정이라고 써야죠. 중복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무슨 말이다? 용도지구를. 그리고 중복지정할 수 없다면 용도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19번 가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자,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에 꿇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성질이 다르다. 따로 정하겠다는 거야.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입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네모에 꿔놓고 자,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개발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걸 갖다가 억제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억제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조정관리한다. 묶어두겠다. 이렇게 한번 써요. 묶어두겠다 이 뜻이야. 따로 정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는 별도로 정해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중요하다. 자, 쭉 밑에 갑니다. 행정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무엇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군 밑줄 그어요.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 한나라로 압축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도시군. 이걸 뭐라 그런다? 도시군. 자, 도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기본이 된다. 네모에 꿔놓습니다. 밑그림이 된다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우선한다라고 바꿔버리면 안 돼요. 밑그림이 된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천안시에서 수립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부합된 곳에서 다시 말해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 보존 목적으로 묶어둔 곳에서 이걸 광덕산에다 도시개발 사업할까? 안 되는 거예요. 광덕산은 이게 보존 목적으로 묶어두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치고 들어올 때는 밑그림에 맞도록 도시군 계획에서 그려진 밑그림에 맞도록 하라 이런 취지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타법률에 따른 이용개발 보존의 밑그림이 된다. 이 뜻입니다. 우선한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기본이 된다. 자, 도시군 계획은 네모 딱 엮어놓고 끝에 뭘로 끝나야 된다?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은 딱 시작되면
뭘로 끝나야 된다?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로 끝나줘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이 된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밑줄 그어놓습니다. 국가계획 네모였고요. 자,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죠? 따라서 상위계획이 뭐다? 국가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자, 광역도시계획 또는 이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하위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반드시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린다. 하위계획을 가지고 비틀면 절대 안 돼요. 내용 됐어요? 네. 자, 다를 때는 무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도 하자.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이다. 필요할 때만 나오는 계획이다. 그래, 필요할 때만 나오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항상 들어가는 거라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 많다는 거야, 이게. 최초 광역도시계획이 6군데 지정이 됐는데 청주권에 이번에 지정이 돼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청주권의 광역도시계획이. 자, 이자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이죠. 자,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하위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린다. 반드시 상위계획을 가지고서 우선한다고 끝나야지 하위계획 가지고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틀려. 자,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에 걸립니다. 하위계획이 뭐 무효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예. 자, 4번 가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군수가, 도시군수가 이렇게 해석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도시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입니다. 자, 부문별 계획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다? 종합계획이 있다. 부문별 계획은 하나하나의 낱개별 계획입니다. 이러한 낱개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종합계획은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쓰고, 자, 잠깐 쉬었다가 행정계획 들어가겠습니다.